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리자입니다. 또 이렇게 새벽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네요. 몸 상태는 뭐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않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여러 개 좀 많이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오늘은 당분간 몸 상태 안 좋아서 1교시 영상으로만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삼성전자 이야기 또 신나게 해야겠죠. 삼성전자.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삼성 건물이 보여요. 삼성 건물.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시내에 그 러시아의 폭격이 이제 감행이 됐어요. 감행이 되면서 한국 기업 시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놈의 러시아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한 그 우크라이나 수도의 그 키이우죠. 키이우 빌딩이 그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명 피해는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그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보니까 그 10일 날 그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삼성전자가 입주한 그 고층 건물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삼성 측은 그래요. 삼성전자가 입주한 건물이 아니고 150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폭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 겁니다. 폭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건물의 외벽과 뭐 유리창 등이 깨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심각하게 많이 박살났네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 해당 건물 그 5개 층을 그 임차하는가 봐요. 그 임차해가지고 현지 사무소를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 따르니까 우크라이나 그 삼성전자 주재원들은 그 주 우크라이나 그 한국 대사의 그 지시로 인근의 그 국가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현지 그 직원들은 대피소에서 안전하게 대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죠. 그런데 삼성 그 관계자는 그래요. 지속적으로 그 직원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크림대교 폭발 사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틀 뒤인 이날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그 미사일 공습을 받습니다. 미사일 공습을 받고요. 그 CNN하고 그 로이터 통신에 보니까 이날 오전에 키이우하고 서부 그 드비우와 그 중부 드니프로 흑해 이쪽에서 또 몇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외무 장관이 이날 그 미사일 공습 후에 다수의 그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 푸틴이 그 미사일로 말하는 테러리스트다. 미사일로 말하는 테러리스트. 참 잔인한 놈이죠. 그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폭발로 최소 한 5명이 사망을 했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이제 파악된다고 하네요. 그 우크라이나 내부장관 보조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망자, 부상자 모두 키이우 시내에서 차를 몰거나 길을 걷던 민간인이었다. 그런 겁니다. 야, 어떻게 민간인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 모르겠어요. 진짜 잔인한 놈입니다. 누가 가서 진짜 푸틴 처형을 하든지 진짜 몽둥이로 개패듯이 패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 민간인을. 하여튼 많은 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행히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요즘 또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또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다들 지금 난립니다. 그 메모리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경기 침체가 좀 문제, 경기 침체, 고물가 여파,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근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산에 감산,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감산에 나서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나중에 보면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반사 이익. 나중에 봐라, 이제 물량 없어가지고
그때 되면 또 삼성전자가 또 대박 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 전체 공급량의 감소로 내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분이 일부 이제 상쇄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인 것 같습니다. 삼성은 그 인위적인 그런 감산 없이는 차세대 공정 개발과 그 양산을 통해 가지고 현재 위기 때 그 메모리 주도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 그런 뭐 전략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최근에 그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그 감산 및 투자 축소 기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디램 업계 3위 미국 마이크론이 내년까지는 자본 지출을 한 30% 줄이기로 해요. 낸드 플래시 업계 2등 키옥시아, 이 키옥시아도 이달부터 이제 칩 생산을 위한 웨이퍼 투입량을 이제 감축하겠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계 그 대만 TSMC도 올해 자본 지출 최대 규모를 종전 440억 달러에서 한 400억 달러로 이제 하향을 합니다. 그 JP 모건은 TSMC의 내년 자본 지출이 한 360억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대만 매체죠. 공상15에 보면은 그 세계 4위 디램 기업인 대만 기업이 있어요. 나냐하고 그 윈몬드 등 그 감산 계획을 밝히지 않은 그 대만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4, 4분기부터 감산이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감산에 앞다퉈 나서는 것은 업황 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인데, 그 생산 라인 일부 가동을 중단을 하면은 추후 재가동까지는 수천억 원에 그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지만은, 이 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생산량을 유지하는 게 더 손해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도 있어요. 다만 업계에 퍼지는 그 감산 기조가 그 중장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메모리 수급 불균형 해소 시점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쟁사들의 그런 차세대 공전 양산 계획도 차질이 현재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 대만의 그 시장 조사 기관 있죠. 트렌드포스. 여기서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그 양산에 성공한 232단 있어. 232단 낸드 제품 비중을 올 4,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이었는데, 그 감산 결정으로 176단 제품이 내년에도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내년에 그 낸드 공급 과잉률이 당초 추정치인 10.1에서 한 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트렌드포스는 더 많은 그런 낸드 업체가 감산 계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 4분기에 재고 압박이 또 완화되고 이제 상반기 가격 하락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가 봐요. 그 삼성전자는 그 내년부터 차세대 공정 양산의 속도를 내 가지고 시장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은 내년에 5세대 그 1B 그 10나노미터 급의 그 D램 양산에 이어서 2024년에 9세대 V낸드 양산 및 2030년 천단 있죠. 천단 V낸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현재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메모리 참 중요한데 여기서 실패하면 삼성은 진짜 큰일 나죠.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D램 위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낳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하고 이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이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그리고 또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 이런 여파 때문에 상당한 위기에 이제 봉착이 된 거죠.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최근에 이들 기업의 실적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야. 이러다 보니까 뭐 수요 둔화, 뭐 중국의 리스크, 글로벌 경쟁 심화, 그리고 뭐 국회 법안 통과 지연, 뭐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는 거야.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했던 우리 뭐 K 반도체의 그런 아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반도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년에도 그 D램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그러기 상태 내몰 수 있다. 그러기. 경쟁국과의 국가 대항전에서 그 낙오될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지적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현재 내려가고 있고, 트렌드 포스에서 그래요. 메모리 그 카드나 USB에 쓰이는 그 범용 낸드 플래시 고정가, 이 고정가가 9월에는 4.3달러로 전달보다도 한 2.5%나 내렸대요. 그러니까 6월부터 그 4개월 연속 하락이야. D램 가격이 하향세가 이어지고, 그 PC용 범용 DDR4 D램의 경우 5월에 그 칩당 3.35달러였던 가격이 9월 말에 2.85달러로 곤두박질 쳐요. 트렌드포스는 내년 D램 시장 규모가 올해 전망치인 903억 달러죠. 903억 달러로 하여튼 16% 줄어든 759억 달러에 그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그 메모리 시장이 꺾이는 가장 큰 이유가 IT 기기 수요 급감이에요. 올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새로운 전자기기의 구매를 꺼리고 있어. 또 이런 분위기가 당장 삼성과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증권업계에서도 이날 그 기준했을 때 그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2,8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뒷걸음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계는 그 메모리 하향 사이클을 그 틈타 가지고 그 대만의 그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올 3분기 삼성을 제치고 창업 35년 만에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그 메모리 하향세가 이어질 것이다.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액 조율을 하는 그 사이에 파운드리 회사들이 약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7일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그 산업안보국에서 반도체랑 그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강도 높은 그런 대중국 제재를 21일부터 발표할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칩의 경우 1초에 300조 번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300테라플룹스라고 그런 단위가 있어요. 그 인공지능 칩 등이 이제 해당되는데, 그 반도체 장비도 수출을 제한하고 뭐 핀팩 구조나 16, 14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드는 로직 칩,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낸드 플래시 제조 장비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으로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가 삼성하고 하이닉스 공장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시안과 우시에 그 낸드 플래시하고 D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이 각사 낸드나 그 D램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장의 전 공정 그 장비 대부분이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레 등 그 미국 업체들이 장비로 구성돼 있어. 모두 피해보는 거야. 그 다행히 현재까지는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국에서 가동 중인 삼성의 그 시안 공장,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등은 그 중국 기업과 달리 그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서 장비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 미국의 대중 제재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은 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중국을 누르는 사이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고, 반도체 리더십 타락을 꿈꾸고 있어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뉴욕주 북부에다 한 1,000억 달러 정도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짓고요. 그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있어. 그 법을 적용받아가지고
한 520억 달러 보조금 그리고 또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IBM도 뉴욕주에 200억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인프라를 확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반도체 굴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그 중국의 낸드플래시 회사 양쯔 메모리가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 2배 규모인 70억 달러를 들여서 신규 설비 구축에 나설 거고 일본 역시 TSMC, 마이크론 등 유력 반도체 회사들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 그 한국 반도체 업체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죠. 그 일본 정부는 그 6월에 TSMC의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계획을 승인해가지고 최대 4,760억 엔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답니다. 같은 주요 국가들이 정부 주도로 이렇게 자국의 첨단 기술 그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좀 늦는 것 같아. 법도 느리고 뭐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언론에서 자꾸 떠든다는 것은 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도 자꾸 때리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공매도 관련된 것도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눈치나 보고 있고 공매도로 일시 정찰을 빨리 일시 금지해야 하는데 뭐 주가 다 박살내놓고선 그때서야 한다는 것은 버스 떠나고 버스 잡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행위죠. 참 이런 거 보면 갑자기 또 흥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좀 답답하지만은 어차피 겪어야 할 지나가야 할 하나의 그 같아요. 고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또 지나가면은 또 새로운 또 기회가 오고 또 더 좋은 또 모습으로 또 환골탈태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뭐 어두운 뉴스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제 몸 상태가 좋으면은 그때 또 방송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